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누워있는 김겨울입니다. 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지난주에도 누워서 방송을 녹음을 해서 올렸었는데요. 오늘도 2주 연속 눕방을 합니다. 원래는 영상까지 눕방으로 할 생각은 없었는데 오늘 주제가 주제인지라 그냥 누워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디스크 걸려서 누워있는 동안 제가 읽은 책들에 대한 간단한 리뷰입니다.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허리 쪽은 많이 이제 호전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허리가 나아지기 시작하니까 발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들은 대략 한 1월 중반 지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3, 4주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읽은 책들이고요. 지금부터 한 권씩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종이책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짜잔! 100년 허리라는 책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다, 허리가 너무 아프다 이렇게 썼더니 댓글로 한 두세 분 정도가 이 책과 영상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책을 사서 열심히 읽고 허리에 안 좋은 동작 안 하고 안 좋은 포즈도 안 하고 허리에 좋은 동작과 자세를 유지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안에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산 건강서적입니다. 앞으로도 곁에 두고 허리가 나빠지지 않게 틈틈이 계속 체크를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책은 다 아시는 요 업루티드입니다. 따로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이거 영상은 다 보셨죠? 이것도 누워서 다 읽었다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맨 앞에 유료 광고 포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광고 영상입니다. 디스크가 걸려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다음 책은 누워서 읽은 책이라기보다는 제가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읽었던 책인데요. 이 책입니다. 강유원 박사가 쓴 책과 세계라는 책이고요. 산림지식총서에 들어있는 책입니다. 저는 워낙 강유원 박사의 글을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재미있게 읽었고요. 여러 가지 고전들을 통해서 텍스트와 컨텍스트, 그러니까 책과 그 책을 둘러싼 세계가 가지는 어떤 연결성, 연관성들을 설명한 그런 책입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책들이 길가메시 서사시, 그러니까 인류의 가장 오래된 서사시라고 하는 사자의 서, 일리아스, 국가론, 우정론, 신국, 군주론, 리바이어던 이런 고전들을 좀 다루고 있고요. 저는 사실 이 책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는 이 책의 서문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 서문에서 되게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서문 전체가 되게 좋아요. 근데 다 읽어드리기는 좀 기니까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사자가 위장에 탈이 나면 풀을 먹듯이 병든 인간만이 책을 읽는다. 오늘날의 사람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책을 읽은 이는 전체 숫자에 비해서 몇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책을 읽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린다. 이 문장이 참 좋더라고요. 병든 인간만이 책을 읽는다 라는 문장이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문장이었고요. 책 자체도 되게 좋습니다. 워낙 강유원 박사의 책이야 믿고 있는 게 있으니까. 네, 아무튼 이 책도 재미있게 누워서 읽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우리 종이책, 마지막 종이책. 아이고야. 네. 부분과 전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되게 천천히 읽고 있었어요.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라는 독일의 양자역학을 연구한 원자물리학자가 쓴 자서전이라면 자서전인 한 번 읽을 때 챕터 한두 개씩만 읽어서 천천히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식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 생각이에요. 그 영상은 나중에 올릴 테니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좋은 책이에요. 사실 지금 보여드린 종이책들은 완독 기준이기는 해요. 제가 이렇게 읽고 있는 책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거릿 애투드의 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재밌는데 이게 두껍잖아요. 한 이 정도 되다 보니까 누워서 읽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못 읽고 있는데 얼른 빨리 다시 읽고 싶습니다.
그 책 말고도 지금 종이책 몇 권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그런 책들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보기로 하고 전자책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전자책 단말기가 바뀐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지금 크레마 사운드라는 기종인데 요거 개봉기랑 제가 예전에 그 이북 단말기 영상 찍을 때 댓글에서 말씀드렸던 전자책 단말기를 위한 변명, 그 영상도 얼른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자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쓴 나의 한국현대사라는 책인데 다 아시는 책이죠.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이 책을 읽은 이유는 어려운 책 읽기가 싫어서 누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책을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책을 읽었고요. 사실 뭐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모르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근현대사 공부를 하셨다면 충분히 아실 만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책이고요. 근데 유시민 작가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은, 옆에서 나한테 막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에서 좋았던 거는 첫 번째로는 그 현대사의 정말 중심에 있었던 인간이 본인의 입장에서 서술한 역사라는 점이 좀 새로웠어요. 보통은 교과서나 아니면 다른 매체, 뭐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대상화된 상태로 접근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사람에게는 자신의 일이었던 부분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 걸 보는 게 재미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게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 사람이든 아니면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든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호명이 된다는 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어떤 정의를 내리자면 이름을 불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책은 이 책입니다. 전문가와 강적들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뭐 북토크에서도 제가 요새 읽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이책으로 나왔을 때부터 되게 읽고 싶었던 책이어서 전자책이 있길래 사서 읽었고요. 미국 내의 반지성주의에 대한 책입니다. 반지성주의라고 하면 어떤 것을 모르는 상태에 그치지 않고 본인이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을 옳다고 주장하는, 또 전문가의 의견이 틀리다고 말하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혹은 엘리트주의라고 매도하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어떤 지성에 대한 반감이 널리 퍼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은 미국에 널리 퍼져 있는 이 반지성주의가 도대체 왜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이게 해결이 되는지를 이렇게 쭉 훑어보는 그런 책입니다. 별로 어려운 책은 아니고요. 반지성주의의 원인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원인들은 일단 인간의 본성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 늘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죠.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지지하는 자료만을 받아들이는 편향을 확증 편향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도 참 확증 편향을 가지지 않으려고 늘 애씁니다만 참 이게 쉽지 않죠.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확증 편향과 더불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또 하나의 편향이 발생하게 된 게 이 책에서 말하는 평등 편향이라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의견이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는 그런 현상을 평등 편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의 문제. 대학이 어떤 상품화되면서,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미국에 조금 더 널리 퍼져 있는 문제인데요. 학위가 너무 남발된다든가 아니면 대학 내의 분위기 자체가 뭐 비판적 읽기를 가르치는 데 실패한다든가, 그리고 언론은 또 반지성주의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언론들도 마찬가지로 상품화되고 독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논조의 뉴스들만 접하게 되면서 이 상품화된 뉴스가 또 반지성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 자신들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미국의 반지성주의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고요. 분명히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조금 다른 것들도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대학이 조금 더 취업 양성소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어쨌든 반지성주의는 저는 결코 좋은 흐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요. 사실 미국의 반지성주의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그 제목이 아예 미국의 반지성주의라는 제목으로 나온 책도 있고요.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 자체가 어떤 현상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지금의 상황을. 근데 막바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읽은 책은 제가 이 책 좋아하는 건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거 두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겁니다. 스캡틱이라는 과학 잡지이고요. 9호 우주탐사 시대의 우주론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이 9호 잡지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네, 스캡틱은 정말 좋은 대중과학 교양 잡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마 10호인가 11호까지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9호를 산 거는 이 우주탐사 시대의 우주론 얘기를 읽고 싶어서 산 게 있어요. 제가 스캡틱을 좋아하는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는 스캡틱이 참 과학적인 사고방식과 비판적 읽기를 하게 도와주는 굉장히 좋은 교재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 어떤 과학 이론들 그게 맞다곤 하는데 근거는 잘 모르겠고 그게 틀렸다는 말도 있던데 얼마나 연구가 된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최신의 과학 연구 성과들을 잘 정리된 글로 제공을 해준다는 점에서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 스캡틱의 가장 좋아하는 점이기도 한데요. 요 커버 스토리를 다룰 때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서로 논쟁을 하는 그 글들을 한 3-4편 정도 실어요. 예를 들어서 이 9호에서는 광속으로 막 비행을 해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광속으로 비행을 해서 다른 은하에 가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가? 라는 주제를 놓고 얘기를 했을 때 이미 가지고 있는 과학 법칙만으로도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 글이 있어요. 그 바로 다음 글에서는 그 글을 반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글에서는 첫 번째 글을 썼던 과학자가 다시 반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박에 재반박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즐거운 일이기도 하고 읽는 다른 독자들에게도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어떤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되게 재미있게 읽었던 커버 스토리 중에 하나는 몇 호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인공지능을 다룬 적이 있어요. 커버 스토리에서. 그래서 된다 안 된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반론이 있는 그런 파트가 있었는데 그것도 되게 재미있게 읽었고요. 세 번째로 그런 과학적 사고와 비판적 읽기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여전히 흔하게 되게 많은 미신적인 사고를 하잖아요. 무슨 별자리라든가 혈액형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되게 일상생활에서 근거가 없거나 미신적인 생각을 꽤 많이 하는데요. 그런 문제들을 정면 돌파를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식의 기획 같은 것도 되게 재미있으면서도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스캡틱에도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스캡틱에 글을 실는 모든 사람이 다 과학자는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 잠깐만 이 사람 과학자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김없이 글의 마지막에 그 작가 이력을 보면 과학과는 좀 상관이 없는 다만 논리적인 사고에 훈련이 되어 있는 저널리스트라든가 그런 사람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께 권할 만한 잡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가 강적들에서 전문가들을 비판을 하면서 대중 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되게 역설을 하거든요. 저는 이 스캡틱이라는 잡지가 대중 전문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잡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누워서 읽은 여러 가지 책들 리뷰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전자책으로도 읽고 있는 책들도 좀 더 있는데요. 그 책들은 다 읽으면 제가 어떤 경로로든 여러분께 소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약간 민망한 눕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편집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